자, 이제 레벨 3 실력 완성 문제들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 기본적인 이제 함수의 좌표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느냐, 그래프의 좌표를 이용하는 해석기하 쪽입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뭐 FT, GT는 여기 기퉁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 큰 삼각형에 대한 면적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지?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점 좌표는 이제 1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y가 t니까 여기다 t를 집어넣었을 때 x좌표는 2의 t제곱이니까 여기는 2의 t제곱이 될 거고, 이 점 좌표는 그러면 2의 t제곱, t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면적, 지금 gt는 쉽게 구할 수가 있네. gt는 2분의 1에 밑변이 요거에서 요걸 뺀 놈. 자, 높이는 그냥 여기는 요 놈이 t죠, t. 자, 요게 이제 gt의 정체입니다. 자, ft를 이제 구해보는데, ft는 여기는 요 삼각형이란 말이야. 요거 지금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요 삼각형, 요 직각 삼각형이니까, 야, 여기는 요 직각 삼각형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돼 있는데, 그지? 자, 이 점 좌표는 일단 0,t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놈은 일단 0,1이 될 것이고, 1.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 좌표는 y좌표가 t일 때, x니까 lnt가 됩니다. 자, lnt가 x좌표고, y좌표는 t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요 면적이 바로 ft니까 2분의 1에 밑변 요거 lnt, 요게 이제 밑변 길이가 될 거고, 요 길이, 요 길이. 높이는 요거죠, 요거는. 자, 그러면 요거는 lnt에다가 높이는 t에서 1을 뺀 놈이 되겠지, 이렇게. 자, 요렇게 일단 표현만 할 수 있으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리미트. t가 1 플러스 갔을 때 ht 분의 ft는 요거죠. 2분의 1의 lnt의 t 빼기 1. 자, 요 값이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했고, 자, t가 0풀로 갔을 때 ht분의 gt 요거죠. 요것도 어떤 숫자로 수렴하는데, ab가 곱한 게 0이 아니다 이 말이, a도 0 아니고 b도 0 아니다 있으니까 0 아닌 상수로 수렴한답니다. 자, 이때 ab분의 1을 구하라 했으니까 결국 요 h가 문제에서 읽어보면 4차 함수 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4차 개수가 1이라고 했어요. 그럼 4차 개수가 1이면 4차 함수 최고차 개수가 주어지면 말이야, 실제로는 미지수를 4차 함수는 아무것도 안 주어지면 5개가 있잖아. 5개가. 그 중에 최고차 주어지면 미지수 4개니까 뭔가 극한으로부터 정보를 끌어내서 처리를 하라 본데, 항상 여러분 이런 생각해야 돼요. 극한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수렴 조건하고 극한 자체의 값인데, 최소한 2개 이상의 정보가 있다 했습니다. 2개보다 정보가 많을 때는 언제냐면, 같은 0분의 0꼴이더라도 분모 0으로 가는 개수가 만약에 1개, 분자도 1개고 분모도 1개, 이러면 그냥 2개밖에 없을 줄 모르겠는데, 분모가 0으로 가는 개수가 만약에 1개 이상이다, 2개다. 그럼 분자도 2개 있어야 영한인 상수로 수렴하잖아. 분모 분자 0으로 가는 개수가 1개보다 많을 때는 정보가 2개보다도 더 많이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0분의 0꼴에서 수렴 조건은 영한인 상수로 수렴한다. 이거는 분모 0으로 가는 개수하고 분자 0으로 가는 개수를 비교해 보라는 소리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먼저 보니까 1로 갔을 때 말이야, 여기 있는 이놈도 0으로 가고요, 여기 있는 이놈도 지금 현재 0으로 가는 상태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사실상 위에 있는 놈은 0으로 가는 게 2개인데, 얘가 영한인 상수로 수렴한다 했으니까 이 밑에 있는 HT도 0으로 가는 게 2개 있어야 돼요. X가 1로 갔을 때는. 그러면 HT는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인데 1 넣었을 때 0으로 가려면 결국은 이 t 빼기 1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된다고? 2개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왜? 분자가 0으로 가는 요인이 2개 있으면 분모도 반드시 그 개수가 2개여야 영한인 상수로 수렴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T는 결국은 이 t 빼기 1이라는 것을 몇 개 가진다? 2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다죠? 0의 개수로서 수렴 조건으로 이런 인수를 딱 파악을 했단 말이야. 그 다음 여기를 잘 보면 마찬가지로 t가 0으로 갈 때 얘 0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 동그라미 친 얘도 0으로 가는데, 요거 근사화하면 요거 그냥 t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t가 2개 있는 거예요. 2개. 그럼 밑에도 t라는 인수가 2개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영한인 상수로 수렴한다 했잖아. 그래서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요 놈은 이 첫 번째 조건으로 끌어낸 거고, 여기는 요 놈은 두 번째 조건으로 끌어낸 거예요. 0의 개수를 비교해서 분모 분자 0으로 가는 개수가 똑같아야 영한인 상수로 수렴한다. 그걸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A하고 B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요 놈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 극한 자체의 값으로서 구해내야 되는 거죠. 일단 HT는 이미 완성됐어요. 최고차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HT 대신에 요거. 자, 이렇게 이제 딱 바꿔치기 하고 나면,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있는 요놈 극한 계산하고, 이제 요것도 T 제곱하고, T 빼기 1의 제곱으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극한 계산해서 AB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요 HT는 따로 여기다 써놓읍시다. 여기 HT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AB를 결정해 보면 이거는 일단 촥촥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1이 앞으로 딱 나가고 난 다음에 리미트 T가 1풀로 갔을 때 여기가 이제 T의 제곱이고 여기는 요놈은 LN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게 여러분 사실은 T가 1로 간다라는 건데, 이거 선생님 미안합니다. 약분하고 T 빼기 하나 남죠. 미안. T 빼기 1의 제곱인데 잘못 썼어요. 자, 요거 하나 약분하고 난 다음에 T 빼기를 하나 남고 T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T가 1로 간다 했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요 놈은 1의 제곱이니까 1로 수렴하니까 그냥 지워버리고요. 요것만 처리하면 되는 꼴이 됐는데, 요게 T가 지금 0으로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법은 T 빼기 1을 뭐 어떤 숫자로, 다시요. 어떤 문자로 치환해갖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봐봐. T 빼기 1을, 요거를 그냥 X라고 치환할게. 그럼 T가 1풀로 가면 리미트 X는 0풀로 간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요 T 빼기 1은 X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LN T 대신에는 1 플러스 X를 넣으면 되니까, 저기 눈치챘죠? 요거 계산하면 1이에요, 1. 그러니까 요만큼은 1로 간다라는 걸 요 치환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치환하지 말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여기는 이 꼬라지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자, 여기 밑에 있는 이놈하고 똑같은 모양만 만들어주면 된다 했거든. 여기가 1이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라 했고, 요렇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봐봐. 여기 있는 요 네모하고 요 네모가 모양이 똑같고 각각이 0으로 가고 있으면 이것만 딱 만족되면 이 값은 1이다 바로 예측하면 된다니까. 요걸 요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요 부분을 이제 치환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외웠던 공식으로 귀결되게 돼 있기 때문이야. 요것만 만족하면. 그래서 이걸 바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치환하지 말고. A 2분의 1을 구했고요. 자, 요거는 오히려 요게 이렇게 약분 하나 되고 나면 잘 보시다시피 요만큼 보이죠? 요만큼은 그대로 1로 가고요. 요 밑에 있는 요 놈은 0 집어넣으면 1로 가잖아. 0에 집어넣어봐. 그럼 빼기 1의 제곱은 1이라고. 이만큼이 1이고 이만큼도 1이니까 B도 2분의 1로 가네요. 되겠어? 자, 다시 헷갈리는 사람 다시 봐. 여기가 T의 제곱, T 빼기 1의 제곱이었으면 요 T 하나 약분해서 요렇게 남았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만큼 봐라. 요만큼 1로 간다,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놈도 이거 0 집어넣으면 1로 간다? 그래서 2분의 1만 남아있다 이 뜻이야. 따라서 요 값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분모가 4분의 1이고 그거의 역수니까 H4를 구하라는 소리가 되고, H4를 집어넣어 보면 이거는 16이 되고요. 이거는 9가 되니까 16 곱하기 9,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16 곱하기 9 요거 계산하면 답을 안 써놔가지고 선생님이 계산하면 얼마고? 144.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보자. 144 맞나? 144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문제 1번을 갖다가 마무리해 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2번하고 3번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자, 어찌됐건 이 문제는 이제 다 읽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면,
일단 이 D점의 좌표를 갖다가 구하라 소리네요. AC가 2라는 여기 있는 요 정보들을 다 읽어봤을 테니까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상태인데 일단은 제일 먼저 했어야 될 생명선은 접한다 나오면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원위의 점이 나오면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이게 B가 여기 있지, 여기. 멍청아. B가 접점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보니까, B에서의 접선이니까 B가 접점, 여기죠, 여기. 자, 이렇게 딱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반지름을 표시해 보니까 1이고 1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가 루트 5라고 했거든요. 근데 잘 보니까 이게 1이고 이게 2고 이게 5니까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족되네. 그래서 얘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직각이라는 것도 또 알 수 있네. 그러니까 요 A도 사실은 접점이었단 말이에요. 그지? 어찌됐건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 알고 여기는 요 삼각형하고 여기는 요 삼각형인데 지금 구하라는 게 말이야 A야 A.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사실은 마이너스 A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왜냐면 저 A는 좌표니까 0보다 왼쪽에 있는 좌표는 A 자체가 음수 아닙니까? 음수. 그러니까 빼기 A가 길이겠죠. 어찌됐건 내가 요 길이만 찾아내면 저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길이가 담겨있는 직각삼각형이 여기에요. 여기. 자,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을 딱 보니까 저 직각삼각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이 직각삼각형의 한 변 길이가 1이라는 걸 아는데 이 상태에서 이 각이나 이 각이나 아무 각이나 하나의 삼각 B를 내가 알고 있다면 나머지 모든 변의 길이들을 다 구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각에 대한 정보는 뭐 이 직선에 만약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 기울기를 찾을 수가 없고 지금 그럼 만약에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알아도 결국 이 길이 1이란 거 아니까 나머지 길이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각을 지금 정보를 지금 현재 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럴 때 내가 요 각의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말이야 고각이랑 인접한 요 각하고요 요 각 있잖아 요거 세 개가 다 더해지면 파인데 문제는 여기는 요 삼각형과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은 나름대로 다 결정되어 있단 말이야. 자, 삼각형이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 뭐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죠 여러분? SSS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또 SAS 두 변과 사이 각 또 ASA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바로 결정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삼각형이 결정되어 있단 말은 그 안에서 어떤 정보들을 다 끌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 되지 않겠어요? 세 변과 세 각에 대한 정보. 그러면 이거 보니까 세 변의 길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 삼각형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각도에 대한 모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알려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떼서 그려보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길이가 지금 1이고 여기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3분의 2단 말이야.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니까 이건 무조건 이 삼각형은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수선의 발을 딱 내려가지고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캐낸 다음에 2배각 공식을 쓰든 아니면 눈치챘죠 여러분? 세 변의 길이 나오면 이 각도에 대한 각도 코사인 어떻게 구합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 되죠. 근데 저 각의 코사인 구해내면 사인 탄젠트도 다 구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요 각을 알파라고 두고 요 각을 베타라고 두면 지금 이 세타랑 인접해 있는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는 그 알파 베타가 포함된 삼각형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보를 다 끌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다고? 세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라는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지. 그런데 다이렉트는 못 구하겠지만 알파, 베타하고 세타는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단 말이야. 그러면 대신에 요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를 찾아도 저 세타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있다죠. 되겠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이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다이렉트로 못 구하겠으면 그 옆에 인접한 각도들의 정보를 찾아내도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알파에 대한 거는 직각삼각형 다 나와 있으니까 베타에 대한 걸 한번 해보면 여기 베타입니다. 코사인 베타는
코사인 공식 다 알고 있죠? 2 곱하기 1 곱하기 1 1 더하기 1 빼기 3분의 2의 제곱은 9분의 4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건 2분의 이거는 2니까 9분의 14가 되나요? 9분의 14가 되고 이거는 18분의 14니까 9분의 7 이렇게 되겠네. 코사인 베타가 9분의 7이라는 거 나와 있어요. 코사인 베타가. 자, 코사인 베타가 9분의 7인데 베타가 예각이니까 직각삼각형 그리면 되지 뭐. 여기가 베타인데 9, 7이야. 그럼 요거는 피타고라스로 9, 81에서 7, 7에 49를 빼면 되나요? 사루트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사인 베타 이런 따위는 9분의 4루트 2 이렇게 구해낼 수 있고요. 탄젠트 베타도 마음만 먹으면 구해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해져 있어요. 요 9분의 7, 여기 코사인 베타. 자, 그 다음에 사인의 알파에 대한 사인 코사인 요거는 여기 쳐다보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봅시다. 결국 여기 있는 이 코사인 세타 이용하면 요 길이가 1이라는 거 알고 그지? 요 길이가 마이너스 a라는 걸 아니까 내가 만약에 코사인 세타만 구해내면 코사인 세타가 요거분의 요거니까 a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쳐다봐야 돼.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결국은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의 파이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결국은 요거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니까 코사인 그대로 쓰고 알파 플러스 베타 쓴다. 자, 여기 있는 요 놈이 몇 사분면 각이에요? 2 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니까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잖아. 아, 코사인 세타가 결국 저거네요. 자, 그럼 써볼게. 코사인 세타 요거는 마이너스 a분의 1인데 조심해요. 여기 있는 이 좌표가 a면 길이는 빼기 a입니다. 빼기 a. 자, 요것이 마이너스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랑 같다. 그러면 여기 양변에 플러스 딱 해버리면 이제 요거는 지울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니까. 자, 그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곧 a분의 1이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요 유도를 했으면 이제 요걸 지우고 요거 둘에서 빼기가 없어지는 거죠. 요거 아까 코사인 들어오면 안 돼요. 알지? 요거랑 요거랑 같고 요거랑 요거랑 같아서 요거는 이제 지우고 요거 두 개가 빼기로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면 a분의 1이라는 걸 아니까 결국 a는 뭐란 거예요? 지금 질문이. 아, a분의 1의 값을 물은 이유가 있었네. 이거 구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요거 공식이 마이 사였으니까요. 코사인 알파는 여기 있는 이놈 봅니다. 이놈 삼각형 봅니다. 루트 5분의 1이에요. 루트 5분의 1. 코사인 베타는 아까 여기 구해놨잖아. 9분의 7이죠. 9분의 7. 여기 사인 알파는 요각의 사인 봅니다. 루트 5분의 2. 사인 베타는 9분의 4루트 2죠. 9분의 4루트 2. 자, 요거 계산하면 9루트 5분의 요거는 7이고요. 빼기 이거는 8루트 2가 되네. 8루트 2. 이렇게. 자, 근데 요거를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유리화 했었었죠. 루트 5 분모분제 곱하면 45분의 7루트 5 마이너스 8루트 10 이렇게 되네요. 45분의 7루트 5 빼기 8루트 10 정답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이 생명선 직각이다. 그리고 요거는 원위의 점이니까 연결을 했더니만 세 변의 길이를 보고서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 판단했어요. 세 변의 길이를 보고서. 자, 그런 다음에 결국은 여기 직각삼각형 안에 담긴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바로 요걸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돼서 이 직각삼각형을 살펴봤더니만 결국은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 결국은 이 각도 두 개 중에서 하나의 정보 삼각 B를 알아내면 한 변의 길이가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두 각 중에 하나의 삼각 B를 알아내면 모든 길이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각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별다른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면 요 각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요 각 자체는 다이렉트로 못 구하겠지만 그 옆에 인접해 있는 이런 각도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각도들이더라 이거야. 삼각형의 결정 조건들을 다 만족하더라 이거야. 이건 세 변의 길이가 이미 나와 있는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니까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 등을 이용해서 이 각도에 대한 정보 하나 찾아내면 그거에 대한 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세타는 이런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요 관계를 이용해서 세타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고 요거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순간 이 길이가 1이란 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이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말했던 걸 들으면 다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지금 말했던 거 들으면서 아 그렇지 하면서 다 넘어왔을 거예요, 그지?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면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배우는 것과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것은 달라. 네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잖아. 그럼 시험장 가서 색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거 풀 수 있으려면 배운 바를 바탕으로 스스로 경험 쌓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학습에서 습이잖아, 습. 배운 학자고 습득할 습자잖아. 습에 해당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배워도 시험장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는 쓸데없는 지식이 돼. 이런 걸 공부했으면 기출문제 가지고서 지금 공부한 바를 자꾸 문제마다 끄집어내가지고 구역구역 풀면서 경험을 자꾸 쌓아줘야 돼요. 그 경험이 쌓여서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네가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야. 분명히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이해 가는데 왜 나 혼자 풀 때는 안 되지? 이런 애들 많을 거 아니야. 절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거야.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시험장 가서 망하는 이유는 혼자서 그 배운 내용을 실제로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이런 문제에 적용해서 답을 내는 경험,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 시간을 많이 가져. 안 그러면 절대 극복이 안 됩니다. 그냥 공부는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투자한 만큼 그대로 되돌아오는 게 공부야.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진 않겠지만 절대 공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투자한 만큼 그대로 갖다 줘요, 본인한테. 자, 이게 이제 2번 문제였고요. 3번 문제 가봅니다. 2번의 핵심은 내가 알고 싶은 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그 옆에 인접한 그 각과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라, 요거였어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문제는 다 읽어봤을 거라고 보고 지금 구하라는 게 여기 있는 이 색칠된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시오라는 게 핵심이에요.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직각인데, 자, 일단은 제일 처음에 시작은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길이와 각도가 주어진 직각삼각형에서 시작을 해보면 요만큼의 길이는 4 코사인의 세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 길이는 4 사인의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놈이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요게 3대 3칸이고 요게 1칸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요거에 당연히 4분의 3이니까요. 요 길이는 요거 이렇게 쓸까요? 3 사인 세타가 돼요. 그 다음에 요 길이 여기 요만큼 길이, 요만큼 길이는 그냥 사인 세타가 되겠지. 요거하고 요거 두 개 합쳐서 요거 4 사인 세타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라고. 요놈의 면적을 갖다가 구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보여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일단 여기 있는 이놈에 대한 정보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 기억하세요.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 직각삼각형에서 각도에 대한 삼각비가 아무거나 하나 주어지고 세 변 길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변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에 대한 정보 아니면 이 각에 대한 정보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길이가 지금 현재 구해져 있으니까, 그지? 이 각에 대한 정보는 암만 찾아도 없는데 이 각에 대한 정보는 요 각이 있네. 막꼭지 각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 변이 주어져 있으니까 나머지 한 변은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몽땅 주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 각에 대한 정보 이미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삼각형의 요각은 이 삼각형 안에서 찾아지지 않았잖아. 그러면 연결고리가 막꼭지각이니까 요 옆에 삼각형에서 끌어오면 돼. 요각에 대한 정보가 요 옆에 삼각형에서 다 이미 주어진 것이었어. 그러니까 요각에 대한 정보를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서 끌어와서 결국은 요 삼각형에 이변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높이나 밑변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아까 위에서 풀었던 문제 기억나죠? 이렇게 있을 때 이 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으면 요 각하고 요 각의 관계를 통해서 이 옆에 삼각형하고 이 세타가 연결고리가 요 세 개 다 더한 게 파이다, 요거였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우측에 있는 요 각도의 정보를 알면
연결고리 때문에 세타에 대한 정보를 끌어올 수 있다. 요거였잖아요. 여기서는 연결고리가 뭔 거예요? 이건 거예요. 막꼭지 각으로서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기 때문에 이 각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다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찾아와 갖고 여기다가 적용시키라. 그런 이야기였겠지.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놈이 예를 들어서 요거를 그냥 알파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알파라고 하면 요거는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거 제곱 16 코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의 제곱 세타니까 여러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럼 여기 16개 중에서 하나는 떼서 얘랑 더해버리면 1 되고 여기 15개 남아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15 코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1 이렇게 써버리면 간단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 옆으로 따로 떼서 그려보겠습니다. 요거 이게 알파고 여기는 요만큼의 길이가 3 사인의 세타 이렇게 되는 중이었어요.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자, 여기에다가 요 각의 코사인을 곱하면 요 길이가 된다 했으니까 3 사인 세타에다가 요 각의 코사인은 요 밑에 요 삼각형에서 찾아내란 거죠.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알파가 요거분의 요거니까 써봅니다. 루트 15 코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1 요거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놈은요 요거에다가 요 각의 사인을 곱하면 된다 했으니까 3 사인의 세타에다가 요 각의 사인은 요 놈분의 요 놈이죠. 자, 루트 15 코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 1 분의 자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오지? 자, 그럼 이제 드디어 S 세타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S 세타는 밑변 높이 2분의 1이니까 자 마무리를 해보면 리미트 세타가 0풀로 갔을 때 세타 세제곱분의 자 2분의 1에 자 이제 요거 두 개를 곱하는데 자 요거 곱하면 일단 9 사인의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분모는 루트가 떨어지니까 15 코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1분의 분자는 요거랑 요거 곱하니까 4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사인 세타는 요렇게 갈까요? 세제곱으로. 자, 이렇게 가면 항상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식을 맞게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는 뭘로 검증한다고요? 분모 0으로 가는 개수하고 분자 0으로 가는 개수를 따져서 그것이 정확하게 똑같아야 영한인 상수로 수렴하고 분모가 만약에 0으로 가는 개수가 많으면 무슨 뜻이야? 분모가 0으로 가는 개수가 많으면 식 잘못 세웠단 거야. 왜냐하면 약분하고 분모에 남아 돌잖아. 0으로 가는 게 발산할 거 아니야. 네가 식을 잘못 세웠단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딱 한 다음에 0의 개수를 비교해 보세요. 자, 요거 0 가는 개수가 3개예요. 3개. 여기서도 얘는 0으로 가지 않고요. 얘도 0으로 가지 않으니까 0으로 가는 개수가 정확하게 3개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맞게 잘 세웠단 거야. 식을. 이걸 반드시 검증해봐. 자, 어차피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니까 세제곱 해봤자 1이니까 이건 날려버리고 1이고 2분의 9 쓰고요. 이거는 영한인 상수로 수렴합니다. 세타 0으로 가면 코사인은 1이니까요. 16분의 4, 4분의 1로 갑니다. 따라서 8분의 9.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8분의 9. 아래 위로 더하라 했으니까 17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요 연결고리, 막곡지각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변화를 아는데 이 각도에 대한 정보만 알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요. 나머지 변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서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요 막곡지각이라는 연결고리 통해서 요쪽 삼각형에서 뽑아왔던 거죠. 뽑아왔던 거야. 얘는 이미 삼각형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가도 됩니다.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직각삼각형은요, 각도 하나만 직각 제외한 각도 하나만 같으면 무조건 닮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닮음. 여러분, 닮음은 이런 게 있잖아요. 닮음 B가 만약에 A 대 B면 면적 B는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습니까? 면적 B는 A 제곱 대 B 제곱이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갖다가 이용해도 사실은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직각삼각형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그지? 그런데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이 지금 현재 닮음이야, 닮음. 왜? 각도가 하나 같아버리잖아. 직각 제외한. 그럼 나머지 하나도 당연히 같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삼각형의 면적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면적은 이 비율 관계로서 바로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닮은 B는 뭘로 비교하면 되냐면 지금 B편이 주어져 있거든. B편이 주어져 있으니까 루트 15 코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1대. 자 여기는 요 B편의 길이는 3 사인 세타였단 말이에요. 되겠어요? 자 다시요.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직각삼각형의 닮은 B요. 닮은 B. B편을 비교해보면 얘는 B편이 요거였고 얘는 B편이 요거였으니까 닮은 B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면적 B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이게 이제 일단은 면적 B가 될 건데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요 삼각형 면적을 갖다가 알고 있다. 요 삼각형 면적 2분의 1에 B편 4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자 요게 바로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의 면적이었으면 요걸 이용해서 나는 요 직각삼각형 면적 S세타거든.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S세타를. 그럼 빨리 한번 대답해봐. 자 요놈 면적을 얘라고 봤을 때 요놈 면적이 얘가 되니까 결국은 이놈 실제 면적이 얘단 말이야. 그럼 얘 실제 면적 S세타는 어떻게 보면 되노? 얘에다가 뭘 곱하면 얘가 되는지 묻고 있는 거야. 그거는 비율을 봐. 이놈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얘가 되는데 이놈분의 이놈 아니겠어? 그거 여러분 등비급수 도형 문제 풀 때 해봤죠? 등비급수 도형 문제 면적비가 이렇게 되면 공비가 요놈분의 요놈이라 했잖아. 그치? 공비가 요놈분의 요놈. 얘가 그게 왜 그러냐면 얘 면적을 얘라고 봤을 때 그 다음 면적을 얘가 되니까 결국은 요놈에다가 요놈분의 요놈을 곱해야 얘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요놈에다가도 요놈분의 요놈을 곱하면 얘가 된다. 이 뜻 아니겠어요? 되겠나? 아니 쉽게 생각해봐. 2대 3인데 실제로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이게 2대 3인데 이게 fx 대 gx였다 치면 결국 이 말이 뭔 말이냐고. 얘 면적을 2로 봤을 때 이 면적은 3이라는 소리니까 fx에다가 뭐를 곱하면 gx가 된다는 소리야 이게. 여기에다가 2분의 3 배하면 3이 되듯이 이렇게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S세타는 저기는 저놈에다가 이놈분의 이놈 곱하면 된다고. 자 돼?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 위에 있는 이놈이 S세타였잖아. 결국 요거랑 비교해보니까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인은 세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2분의 1배의 9 곱하기 4도 보이죠? 2분의 1배의 9 곱하기 4도 보이고요. 코사인 세타도 하나 보이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거나 분자가 똑같이 생겨먹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요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봐. 자 직각삼각형은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각 하나만 같아도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면적을 구하는 게 목표인데 여기는 요게 두 개 닮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요 면적 구하면 이 면적은 닮은 B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닮은 B가 A 대 B였으면 여기 써놨네. 이때 만약에 내가 요걸 fx라고 하고 요걸 만약에 gx라고 하면 이 fx에다가 자 면적 B는 a제곱 대 b제곱이니까 뭘 곱하면 gx가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a제곱분의 b제곱을 곱하면 이 gx라는 면적을 표현할 수 있다. 요거는 아는 거고 이건 내가 목표로 하는 거죠. 목표로. 여기는 이놈이 목표였는데 여기는 요 삼각형의 면적은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와 이게 닮음이면 요와 같은 면적 B가 구해지면 요 면적에다가 a제곱분의 b제곱을 곱하면 내가 알고 싶은 면적이 표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되시겠지? 첫 번째는 요걸 연결고리 삼아 요 삼각형에서 요 각도의 정보로 요 변변 길이들을 다 찾아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요게 두 개 닮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닮음비 알 수 있으면 면적비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요 면적에다가 면적비를 곱해주면 내가 목표로 하는 면적을 표현할 수 있다 였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을 다 꼭 좀 기억을 하시고, 실제로 기출 문제들 보면 이 후자 있죠, 후자. 두 번째 풀이가 사실은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뭐라 그럴까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자. 두 번째 풀이가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이 안 나서 문제지만 그지? 어찌됐건 이런 것도 경험을 통해서 익혀나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을 딱 해두시고 기억하세요. 서로 닮음의 관계에 놓여있는 도형들은 한쪽의 면적을 알면 다른 한쪽의 면적을 반드시 알 수 있는 겁니다. 닮은 비에 의거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직각삼각형에서 변 하나가 주어지면 그 각도들의 정보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가 찾아지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변들은 다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각이 이 직각삼각형 안에서 정보가 없다면 그 연결고리가 되는 지점에서 찾아오면 된다. 이때는 연결고리가 바로 막꼭지 각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문제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게 세타였으면 알파, 베타 요거 세 개 더한 것이 180도였는데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가 이미 주어져 있다 보니 세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라는 이런 연결고리 통해서 세타 정보를 얻어올 수 있었다. 이 두 개가 이런 의미에서 일맥상통하는 문제인 거예요. 잘 기억을 하세요. 요거는 두 번째 풀이, 닮음을 이용한 풀이 꼭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벨 3, 3번까지 마무리 해보고 대표 기출 문제는 뭐 쉬운 문제니까 빠르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이 쭉 주어져 있는데 말이지. 자, 이것도 큰 그림으로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AB 길이가 2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각 B가 여기가 직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랬을 때 쭉 보니까 반지름 길이가 1인 1, 두 선분 AB AC와 만나는 점 반지름 길이가 2, 요거는 반지름 길이가 1인 1이라고 1.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 보니까 F 세타하고 G 세타의 면적을 일단 표현하라는 소리고, 그치? 그 다음에 호 DE의 3등분점, 여기 있는 요 놈인가요? 요걸 3등분 했을 때 요걸 3등분 이렇게 했대요. 여기는 요 지점, 요거를 F라고 뒀대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요 각도가 지금 요 각도가 지금 세타라고 돼 있으면요. 여기는 요 각도는 당연히 2세타가 될 수밖에 없죠. 요거의 길이의 2배니까. 자, 요걸 찾아내면 그냥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직각삼각형인데 길이랑 각도가 표현되어 있으면 요 직각삼각형에서부터 시작하라 했잖아요. 여기가 세타이고 여기가 2면 여기는 탄젠트를 곱하면 된다 했으니까 2 탄젠트 세타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요 색칠된 부분의 면적은 직각삼각형 면적에서 요 부채꼴의 면적을 빼내면 되는 건데 부채꼴 요거는 R이고 세타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L은 R 세타라고 하고 요 면적 S는 2분의 1 요런 기본적인 공식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먼저 F 세타부터 찾아봅시다. 요거는 2분의 1의 밑변 2, 높이 2 탄젠트 세타. 자, 2분의 1의 밑변 높이 여기는 요 색칠된 요 부채꼴의 면적은 빼기 2분의 1의 R제곱, R은 1이니까요 안 쓸게, 세타. 자, 이렇게 될 거니까 2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 요게 이제 F 세타의 정체고요. 자, 이제 G 세타를 한번 구해보는데 G 세타는 더 쉽네, 그치? 여기는 이놈이 G 세타인데 반지름 길이가 지금 현재 1이고 돌아간 각도가 2세타니까요 요 면적은 2분의 1에 1은 안 쓸게. 자, 각도가 보니까 2세타 이렇게 되니까 이 약분하면 그냥 세타네요. 뭐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치? 자, 따라서 구하라는 것은 40배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갔을 때 G 세타분의 세타분의죠. 요거 2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세타인데, 자, 또 나왔네. 하트로 찢었을 때 각각 수렴이면 그냥 리미트 따로따로 붙이면 됩니다. 40배 바로 열고요. 요거분의 요거는 2되죠. 빼기 요거분의 요거는 2분의 1 됩니다. 자, 따라서 요거는 80에서 20을 빼면 60.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매우 간단한 문제니까 못 풀 것 같지 않고. 자, 요 레벨 3에서 좀 주목할 문제들은 2번하고 3번이 되겠고, 그 2번하고 3번이 전부 이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각도에 대한 정보가 그 삼각형 안에 없을 때는
그 삼각형과 연결고리가 되는 다른 삼각형에서 끌어온다. 이걸 경험 쌓아놓고 반드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닮음인 상태에서는 닮은 B라는 게 존재하고 면적 B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삼각형이 구해지든 간에 주어져 있든 간에 다른 삼각형은 그 면적 B와 닮은 B를 통해서 정보를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도 3번에는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포인트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 규칙 문제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부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고 딱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 알겠니? 공부를 쉬운 것만 그냥 내가 구미에 맞는 것만 공부해서 될 리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말이 안 되잖아. 네가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잖니? 내신이든 수능 문제든 교수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야. 네가 풀고 싶은 문제만 풀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건 자기 만족이잖아. 시험에 누가 네가 풀었던 문제만 낸다는 보장이 있냐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내가 풀고 싶은 문제만 풀고 이랬다가는 개망하는 이유야. 문제를 네가 내는 게 아니야.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 다니고 있으면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을 그런 미래를 상상하시면서 꾹 참아요. 아시겠죠? 수학은 역시 근기가 인내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